63 핫삼,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이 미국에 가 있죠. 근데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또 이준석 후보 등등해서 러브콜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 있는 게 아니라 부곡 하와이에 있다. 미국에 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인기몰이를 오히려 후보일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님께서 통합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보수의 인재들을 같이 이렇게 모으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공유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를 하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진짜 대한민국! 예, 홍준표 지지 모임이었던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이 단체들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보수가 아니다. 보수를 포용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 반해서 이 홍준표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전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를 원래는 민주당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 자, 2019년도에 친일이 정상이고 반일이 비정상이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기생충 정권 아니냐. 뭐 이런 발언들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면서 어떻게 저런 인사를 아무리 홍준표의 책사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홍준표 후보 전 시장에 대한 인기는 이렇게 계속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부곡 하와이는 지금 제가 문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지금 회장님 성함이 김남국 회장님이시던데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할 수도 있겠죠. 이 후보야말로 우리 당을 정권을 연장할 수 있고 이 후보야말로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선에서 탈락하면 저 같아도 실망하고 저 같아도 마음이 딴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라이벌로 이렇게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의를 봤을 때 내가 몸담고 있었던 당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 돼서 우리 당을 다시 정권 재창출하려고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탈당하고 해외로 나갈, 하와이로 나갈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좋게 생각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실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모임에서 오히려 상대방으로 넘어가서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본인들이 좋아했던 홍준표 후보를 그 이미지를 좋게 한 것일까? 물론 홍준표 후보 이제 정치 그만둔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홍준표 캠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태 교수가 여기 제가 그 페이스북 봤거든요. 예. 이재명 캠프에 조인한다라고 썼었어요. 본인이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조인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캠프에서는 조인 안 받아준다 이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홍준표 후보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63 핫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 호랑나비, 예, 김은국 씨입니다. 김은국 씨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문수 만세! 만세!
6월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 당선이 되도록 정말 목숨을 다할 그런 각오로 오늘 지지하러 왔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은커녕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 저는 이런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예인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의원님, 보통 그 우파 연예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좌파라고 불리는 연예인들은 지지 선언하면 굉장히 칭찬을 받는데 우파 연예인들이 보수 후보를 지지하면 손님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데 과거에 이제 유세 단장을 또 하셨으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예. 특히 김웅구 씨는 20대 때 대선, 2020년 대선 때도 또 그 연예인단의 단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세에서 또 분위기도 좀 띄워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대선 때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연예인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연예인도 자기의 또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당연히 내세울 수 있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고 한 그런 분들은 국민의힘의 자유민주주의랄지 시장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또 대선 그 유세 기간 중에도 큰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민주당에도 이원종 씨, 이기영 씨 등등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마 유세 현장에서 이 연예인을 보고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이 선거의 재밌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383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하얀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 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아주 걱정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전문 킬러들이 쓰는 저격 소총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야 그렇습니다만 그런 소총들이 이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저격거리가 있는 가능한 건물을 미리 검색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장비라든가 저희들이 또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참 걱정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도 흉기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데 정말 저런 제보들이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을 놓고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과대 포장해가지고 좀 동정표를 받아보려고 하는 선거 전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측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제가 느끼는 이 압박감과 이 걱정은 정말 엄청나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제 개인 핸드폰에 하루에 막 한 30-40건의 문자들이 막 오거든요. 그 안에는 제보도 있고 협박도 있고 또 당원들은 왜 이런데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방탄유리를 가리지 않냐라는 막 그런 욕도 있어요. 당원들로부터. 근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유세할 때 이 방탄유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에 취약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방탄유리를 침으로써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그런 것만 하지 말자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지성의 결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에게 들어오는 또 당에 들어오는 제보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경찰과 조용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고 경찰도 엊그제 이제 간담회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7건의 그 협박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예.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에 관한 것이다. 그 한 건은 기소했고 6건은 수사 중이다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후보는 이걸 어떻게 견디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위축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장난으로라도 뭐 제보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정말 어떤 국민을 치유하고 새로 미래의 희망을 써가는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저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저렇게 손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이 저격용 혹시 총이 등장하면 저걸 반사시켜서 교란하겠다라는 저런 행동까지 하고 있고요. 또 풍선을 띄워서 시야를 방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경찰이 잘 보호를 하고 조사를 해야겠습니다.